당신이 감히 날 이용해.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 강진아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치성은 그런 강진아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넌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었어. 그게 좀 더 망가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지? 궁지에 몰린 강진아와 서민기가 김치성과 손을 잡고 일을 벌이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단수야. 나 이젠 더는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던 맹경태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떨렸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오래 곱씹다가 한계에 다다른 사람처럼 허탈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주친 구단수의 얼굴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빠 이래. 진짜 책임 있으신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머릿속이 그냥 하얘졌어요. 구단수의 목소리는 애써 차분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맹경태는 큰 한숨을 쉬며 깊숙이 묻어두었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서류 봉투에는 오래된 경찰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지원 요청만 제때 됐어도 내 아버지 구혜준 씨가 그렇게 죽진 않았을 거다. 나도 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맹공이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구단수의 갈등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본능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빠, 진짜 다 얘기하실 거예요? 단수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난 것 같은데. 맹공이의 시선이 구단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구단수는 가슴 깊이 무언가를 사기려 애쓰며 망설이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공이야, 괜찮아. 아저씨가 진실 밝히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난 받아들일 거야. 그 끝이 내가 감당 못할 사실이라 해도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야. 맹경태는 그런 구단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결심이 서기라도 한 것처럼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는 숨기고 싶은 사람들한텐 지옥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강명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표정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구단수까지 모두 금방이라도 폭풍이 몰아칠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얼굴 반쯤 죽은 사람 같아. 맹경태는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윽고 자신이 구해준 사건 자료를 꺼내놓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자의 눈길이 자연스레 구단수의 표정을 향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복잡 미묘함이 그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구단수는 다짐했습니다. 설령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가 맹경태의 실수와 교차하더라도 맹공이를 향한 마음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숨죽인 채 시간이 흘렀고 네 사람은 내일이면 불거질 진실의 파장을 감당할 준비를 조용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깊은 곳, 조용히 들이마시는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서민기는 주변을 살피며 그가 준 약속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이 기묘한 장소는 평소 그가 발 디딜 법 없는 곳이었지만 자존심을 접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치성 진짜 여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오겠지. 초조하게 한숨을 쉬는 서민기의 머릿속에는 최근 회사 내 불안정한 지위와 주가 하락, 그리고 구단수가 확실히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반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림자처럼 스며든 김치성이 입꼬리를 올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냐? 분위기 꽤 잘 어울리던데. 평소엔 이런데 절대 안 올 사람처럼 굴더니. 서민기는 씁쓸하게 입꼬리를 당겼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야. 네가 약속한 거 제대로 챙겨왔는지 확인하려고 나온 거지. 김치성은 서민기의 태도가 우스워 보이는지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서류 봉투에서 스치듯 보이는 문장은 황 회장의 이름과 방해라는 단어가 뒤섞인 문서 같았습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구단수야?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경영권이냐? 서민기는 고민하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김치성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둘 다. 결국 구단수를 무너뜨려야 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치성은 조소를 흘렸습니다. 좋지, 그 정도 솔직함이면 거래 성립이네. 내가 가진 자료면 구단수 흔드는데 확실히 쓸 수 있어. 대신 너도 내 복수 좀 수월하게 만들어줘야 돼. 서민기는 무언가 찝찝했지만 동요하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김치성이라는 범죄자 출신 인물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가 내민 문서는 서민기가 몇 번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을 열어줄 열쇠였습니다. 네 속셈이 뭐든 같이 움직이는 거 나쁘진 않아. 하지만 내가 널 믿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알고 있어. 김치성은 피식 웃더니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말했습니다. 네 목표는 구단수, 내 목표는 황 회장이랑 맹경태. 우리 서로 필요한 거 챙기면 되는 거야. 고요한 골목에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음모를 비밀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이 위험한 협상이 순식간에 자신의 목까지 조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빠져들기 시작한 승부욕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황 회장의 집무실은 고요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부는 사나운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목 뒤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구단수가 맹경태의 고백을 듣고 구혜준의 죽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그녀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단수야, 네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맹경태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단수는 조용히 황 회장 앞에 서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경태 아저씨가 털어놓은 진실, 그리고 아빠를 둘러싼 의혹, 그걸 그냥 덮으라는 건 무리예요. 황 회장은 눈을 좁혀 구단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서운 기백이 느껴졌으나 구단수의 표정에는 이미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리야? 네가 감히 할머니 말에 토를 달아? 네 아버지 죽음에 대해 함부로 들쑤시지 마. 자칫 잘못하면 네 인생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구단수는 날카롭게 눈을 돌렸습니다. 무너진다 해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진실이 밝혀질 가치가 있다면 전 끝까지 갈 거예요. 황 회장은 책상을 세게 내려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 황 회장의 모습에 서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지.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혜준이 일 다시 떠오르면 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전부 큰일 날 거다. 구단수는 확고한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우리 가족 다 휩쓸어도 전 피하지 않을 거예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결의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날 선 표정으로 시선을 돌리며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구혜준과 함께 찍은 옛 사진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가슴 깊숙이 묻어둔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네가 내 손자 아니었으면 진작에 끝났어. 구단수는 잔뜩 서려 있는 황 회장의 적대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꿋꿋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할머니.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황 회장의 폭주는 이미 시작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한 번 나아간 길에서 되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민기는 회사 구내식당 귀퉁이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하염없이 내리다가 김치성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취 파일 준비 완료. 황 회장 쪽 수사방에 정황 뽑아냈음. 곧 터뜨릴 예정. 짧은 문장임에도 서민기의 심장을 쿡쿡 찔렀습니다. 이 인간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순간 김치성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서민기는 흠칫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불안해 보이네. 내가 준 자료 마음에 들었어? 서민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지만 이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네가 보낸 녹취 파일, 진짜 황 회장이 구해준 사건 수사 방해한 증거 맞냐? 김치성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한두 달 준비한 거 아니야.
나도 그 일에 꽤나 원한 있어서 오래전부터 물밑 작업해놨지. 이제 네가 잘 써먹기만 하면 돼. 서민기는 망설였습니다. 확실히 김치성이 제공하는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면 황 회장과 구단수를 동시에 흔들어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출신인 김치성을 완전히 믿는 건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목적이 황 회장 무너뜨리는 거라면서 구단수까지 같이 끌어내릴 생각이야? 김치성은 악랄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맹경태랑 황 회장, 그 둘이 제대로 무너지는 꼴을 보는 거야. 단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맞겠지. 네가 노리는 후계 구도도 알아서 정리될 거고. 서민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두운 양심이었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기회로 삼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좋아. 가진 거 전부 넘겨. 나도 더 이상 물러설 데 없어. 김치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건넸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서민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자신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구렁으로 빠뜨릴 것인가. 김치성은 그것을 읽기라도 한 듯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곧 다 터질 거야. 그때 흔들리지 말고 기회를 잡아. 네가 이 선택 후회 안 했으면 좋겠네. 서민기는 강렬한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끝내 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김치성의 맹공은 이미 시작됐고 자신도 그 파도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밤늦은 부엌에서 강명자는 설거지를 하던 도중 문득 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맹경태가 구해준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사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니 맹경태가 다가와 그녀 곁에 섰습니다. 또 술 마시게? 이제 좀 그만하지 그래.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지금은 식구들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맹경태는 고개를 저으며 물기를 뺀 잔을 조심스레 찬장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평생 숨길까?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면 우린 편하긴 하겠지. 근데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 그리고 단수도 이젠 모든 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강명자는 참았던 울분을 토하듯 탁자 위에 있던 행주를 치워버렸습니다. 우리 딸 공이 그리고 아빠 잃은 단수까지 이 집안 다 뒤집히면 그 아이들 상처는 누가 책임져? 당신 혼자 죄책감 덜겠다고 그게 다야? 맹경태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나도 공이 다칠까봐 무섭지. 근데 단수는 아버지 일로 평생 멍든 채로 살아왔어. 그냥 덮는다고 치유되는 상처가 아니야. 강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과거 맹경태가 고생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무서운 마음이 커서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난 뭔데? 당신이 말 안 해도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 근데 나까지 외면한 채 혼자 짐 지고 있었잖아. 진짜 너무했다. 맹경태는 그런 강명자의 손을 잡고 미안함을 가득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해해달란 말도 못하겠어. 그냥 내가 멍청했어. 그 말밖엔 안 나와. 강명자는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서로에게 기댄 시간이 길었음에도 이번 일로 깊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진실 밝히는 거 좋지. 근데 가족은 지켜야 해. 맹경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최선 다해볼게. 미안하다. 그 순간 부엌 창밖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부부가 겪는 균열은 오랜 애정으로도 쉽사리 메워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맹경태와 강명자 모두 결코 이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맹공이는 사무실에서 디자인 자료를 정리하다가 잠시 쉬려고 복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민기가 등 뒤에서 다가와 낯선 기색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맹공이는 신물 난다는 듯 서민기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우리 사이에 이제 할 말 없잖아요. 서민기는 냉정한 그녀의 태도에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래도 아직도 너랑 아이한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어. 맹공이는 비웃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이 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 처음부터 딴 사람이랑도 얽혀 있었고 내 마음은 짓밟았잖아요. 서민기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공희야, 이대로 구단수 편에 서서 뭐가 남겠냐? 너네 집안 곧 뒤집힐 것 뻔히 보이는데 황 회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맹공이는 그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당신 말에 휘둘릴 일 없어요. 서민기는 빈손을 쥐고 풀었습니다. 마치 결심한 듯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얘긴 꼭 들어둬. 이 문서 본 적 있어? 맹공이는 살짝 시선을 돌려 그 문서를 보았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촉이 좋았던 그녀는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구해준 사건과 맹경태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건 어디서 난 거예요? 서민기는 비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얘기 안 좋게 적힌 자료야. 경태가 구해준 씨 못 살린 이유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거든. 단수도 모를 비밀 하나쯤 더 숨어 있을지 누가 알아? 맹공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딴 걸로 협박하려 하지 마요. 난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어요. 서민기는 결국 고개를 돌리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언젠간 네가 이 문서 들고 나한테 무릎 꿇고 얘기 좀 해달라고 빌 수도 있을 거야. 넌 지금 내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몰라. 맹공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한테 연민도 애정도 없어요. 우리 아이랑 전 우리가 지킬 테니까 끼어들 생각하지 마요. 서민기는 등 뒤로 사라지는 맹공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치성에게서 받은 문서를 쥔 손에는 차가운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 역시 마지막 수를 던졌음을 직감하면서 이 길이 얼마나 파멸적 결말로 치달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구단수와 맹공이는 옥탑방에서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아이 구름이는 조그맣게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희야, 요즘 계속 고민 많아 보이더라. 구해준 아빠 사건 재조사 커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맹공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가 괜히 욕먹을까봐 걱정돼. 그리고 네가 할머니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도 신경 쓰여. 그러다 큰 싸움 나면 어쩌나 싶어서.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실 밝히는 거라면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사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난 계속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 뿌리 잃은 사람처럼.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기 내보려는 거야. 맹공이는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구단수의 단단한 결심이 전해져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스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힘들어할까봐 마음이 복잡해. 우리 결혼 발표도 했는데 이런 난리통에 결혼 강행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구단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룰 일도 아니잖아. 우린 이미 서로 가족이나 다름없고 구름이도 있고. 폭풍 오면 같이 맞고 같이 견디자. 맹공이는 살포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구단수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럼 나도 네 옆에 있을게.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린 같이 버티는 거야.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맹공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고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구해준 아빠 일도 민기 그 인간 일도 그리고 할머니 반대까지 다 넘어설 거야. 너랑 구름이 내가 꼭 지킬게. 맹공이는 그런 구단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스르륵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둘의 인연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길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은은히 비추며 무언의 축복을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맹경태는 오래된 카페에 구단수를 불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아지랑이처럼 퍼져 있었지만 그들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맹경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구혜준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기록과 당시 황 회장의 영향력이 개입된 정황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단수야, 그때 구혜준 씨한테 제때 지원만 갔어도 결과가 달라졌을지 몰라. 근데 황 회장이 직접 압력 넣었다는 말이 있더라. 나도 그때 내부 절차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냥 다 무시해버렸던 내가 너무 후회돼. 구단수는 서류에 적힌 세세한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아빠를 살릴 기회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면 왜 그런 짓을? 맹경태는 고개를 떨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오드리랑 결혼했을 때부터 황 회장은 극도로 반대했거든. 혼전 임신 얘기까지 나오면서 더 꼬였지. 그렇다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구단수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얽혀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할머니가 아빠를 외면했다는 건데 믿기 싫어도 이 자료 보니까. 맹경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단수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내가 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 미안하다. 구혜준 씨한테도 너한테도. 구단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무겁게 깔린 침묵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탓만은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이걸 평생 몰랐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은 머릿속에서 할머니가 아빠를 버렸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요. 맹경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단수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구단수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이랑 구름이를 위해서라도 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죄책감과 복합적인 감정을 아는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겹겹이 쌓인 악연의 뿌리는 이미 단단히 뻗어 있었고 뽑아내기 위해선 더 큰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집무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와 신문 기사들을 노려보며 분노 섞인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구혜준 사건 재조사, 김치성의 폭로 예고, 재벌가의 어두운 그늘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대서특 필되어 있었습니다. 서덕수가 급히 달려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김치성이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자료도 꽤 구체적인 것 같고 곧 기사 나갈 가능성 큽니다. 황 회장은 견디기 힘든 듯 종이를 힘껏 구겨버렸습니다. 무조건 막아. 로비를 하든 뭘 하든 이러다간 제이스그룹 통째로 무너진다고. 서덕수는 초조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해봤는데요. 김치성이 기자들이랑 직접 접촉 중이라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사회 쪽에서도 회장님 책임 묻자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황 회장의 목덜미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녀는 금세라도 무언가를 집어던질 듯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설마 내 손자가 단수가 날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지. 걔가 진실 밝히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여기까지 안 왔잖아. 서덕수는 난처한 기색으로 곁에서 그녀를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건강이 먼저예요. 이대로 쓰러지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른 황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숨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심하게 고동쳤습니다. 계속되는 현기증에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직 못 끝냈어. 내 손자가 아까워서라도 모든 걸 지켜야 한다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혜준이 죽음도 단수의 미래도 다 끝이야. 그러나 결국 황 회장은 저릿한 흉통을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서덕수가 급히 달려들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바로 의사 부를게요.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황 회장은 의식을 잃어가며 흐릿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준아, 내가 널 못 지켰어. 단수도. 그렇게 황 회장은 심한 스트레스와 지병이 겹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덕수는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그녀를 옮겼지만 이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이스그룹의 철벽 리더라 불리던 황 회장이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지자 많은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덕수조차 절망 어린 목소리로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혼잣말할 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안 황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이스그룹을 둘러싼 소문과 폭로는 시시각각 외부로 흘러나가며 마치 대규모 태풍처럼 그녀의 제국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아와 서민기는 얼핏 보면 평온해 보이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엔 회색빛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뒤 황 회장의 붕괴 소식까지 들려오자 후폭풍이 자신들에게도 곧 닥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나 민기 씨랑 결혼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다 소용없었네. 우리 그냥 늪에 빠진 거였어. 서민기는 커피잔을 집었다가 떨리는 손 때문에 그만 조금 쏟고 말았습니다. 구단수나 공이만 좀 어떻게 됐으면 기회가 올 줄 알았지. 김치성 그 자식, 날 그냥 이용만 한 거야. 진짜 치밀했어. 강진아는 한숨을 쉬며 냅킨으로 테이블 위를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쩔 건데? 다 까발려졌잖아. 디자인 유출 얘기부터 민기 씨가 했던 일들까지. 서민기는 입술을 꽉 깨물며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이 그룹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을 거야. 돈줄도 끊겼고 김치성이 쥐고 있는 자료 때문에 어디 가도 바로 들통날 텐데. 강진아는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결혼도 못했지, 회사에서도 잘렸지, 사람들도 다 우리 외면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서민기는 쓸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냥 끝낼 순 없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버텨봐야지. 이렇게 무너지는 건 싫어. 강진아는 따라 일어서며 무기력한 목소리로 동조했습니다. 맞아,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나도 끝까지 갈 거야. 설령 감옥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발버둥 쳐볼래. 둘은 그 길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적막한 공기에 비웃기라도 하듯 바람이 쌀쌀하게 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비난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결단이라기엔 초라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도망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민기와 강진아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더욱 암울해질 내일을 맞이하러 걸어갔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선 이미 승자도 없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경찰서 앞, 김치성은 수갑찬 손목을 거칠게 비틀며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언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구혜준 씨 사건 관련 추가 폭로 사실인가요? 황 회장이 수사 방해한 증거도 있습니까? 김치성은 조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내가 할 말은 이미 다 흘렸지. 신문이나 잘 봐. 그때 맹경태가 경찰서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치성이 씩 비틀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네가 날 잡은 건 아니라는 거 그건 기억해둬.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야, 경태 형사님. 맹경태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난 그냥 구혜준 씨 위해서 진실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어떤 벌 받든 그건 법이 판단할 일이야. 김치성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다시 조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이긴 줄 알지? 착각하지 마. 난 진 게 아니야. 그냥 끝을 본 거지.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고. 맹경태는 말없이 김치성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찰관들이 김치성을 호송차에 태우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조금이나마 속죄가 될까?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뭉실뭉실 구름이 지나가는 저 너머 어딘가에 혹시 구혜준이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접근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 이제 끝났습니다. 김치성도 잡혔고 황 회장님도 병원에 계시니 더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맹경태는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아직도 구혜준 씨한테 미안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안영사는 동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님께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형님 자신도 좀 용서하셔야죠. 그 말에 맹경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한 방울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응징은 끝났고 구혜준의 죽음에 가담하거나 진실을 감추던 사람들은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경태의 가슴 한켠에는 평생의 자책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이젠 공이랑 단수 위해서라도 그리고 구혜준 씨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지. 그렇게 중얼거린 맹경태의 목소리가 공허한 바람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속죄와 응징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다른 새벽이 이들 앞에 펼쳐지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구단수와 맹공이는 작은 교회 꽃길과 가족, 가까운 지인만 초대해 간소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황 회장은 병원에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해 올 수 없었고 서민기와 강진아는 각종 혐의로 조사를 받느라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공희야, 오늘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끝까지 같이 가보자. 맹공이는 하얀 드레스를 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에는 사랑하는 아이 구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냥 행복하고 싶어. 맹경태는 식장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신부 대기실에 있는 맹공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엿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 예쁘게 웃는 거 보니까 오늘은 그냥 참 좋다. 옆에서 강명자가 살며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태 당신한테 서운했던 거 많은데 그래도 공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나도 감사해. 맹경태는 울컥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내와 함께 딸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구단수는 깔끔한 예복을 차려입고 버질로드 맨 끝에서 맹공이를 기다렸습니다. 맹공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올 때 주변 가족과 지인들은 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맹경복과 어몽단 등 가까운 사람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스탠드 위에 선 주례자는 길고 복잡한 말 대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길을 축복한다고 간단히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 마주보며 과거의 고통스럽던 기억까지 보듬어 안았습니다. 공희야, 우리 여기까지 참 많이 돌아왔지. 근데 오늘부터는 진짜 앞만 보고 가자. 맹공이는 아기를 안은 팔로 구단수의 손을 잡으며 애틋하게 웃었습니다. 단수야, 나도 그래. 이제는 혼자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고민하자. 식이 끝난 후 맹경태는 구석에서 딸을 향해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공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네가 날 용서해줘서 고맙다. 맹공이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빠한테 많이 화났었어. 근데 나 이제 이해하려고 해. 우리 서로 좀 더 솔직하게 지내자, 응?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같이 안으며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황 회장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언젠가 의식을 되찾으면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은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름아, 이제 우리 셋이야. 엄마랑 아빠가 너 꼭 지켜줄게. 무슨 일 있어도. 구름이는 잠에서 깨어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밝게 웃으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겉보기엔 수많은 상처와 파멸적 위기가 지나간 자리였지만 이 결혼식에서만큼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맹공희와 구단수는 과거는 아팠어도 미래는 반드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서로의 손을 힘껏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장의 가족사진 속에 긴 소용돌이 끝에 찾아온 평온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